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겪었잖아요. 트럼프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 뇌리에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무조건 방위비를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한다. 두 번째, 관세를 엄청 올린다고 한다. 세 번째, 한미 동맹을 옳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는 이런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베트남에서 김정은하고 회담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도가 됐잖아요. 문재인이가 그 회담에 꼽사리를 끼고 싶어가지고 한반도 운전자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가 문재인 보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빼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오케이 하면서 둘이 단독 회담을 한 겁니다. 삶은 소대가리 제껴버리고. 그런 얍삽한 짓을 한 게 또 트럼프였습니다. 김정은이를 갖고 놀았잖아요. 들었다 놨다.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트럼프를 왜 기억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상당히 좌경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만 미국이나 트럼프에 대한 기사나 아니면 정확한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비춰집니다. 미국도 언론들이 상당히 좌경화가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우리도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위비, 두 번째 관세, 세 번째 한미 동맹 해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방위비입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한 번도 방위비를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언론들이 트럼프가 방위비를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한다고 계속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인 트럼프는 방위비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방위비가 뭐냐? 방위비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려라고 했습니다. 왜냐? 2%밖에 안 돼 있대요. 방위비가 유럽이. 우리나라는 2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다 그거예요. 너무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냐. 그러니까 방위비를 올려라 이랬는데 그 방위비가 뭐냐면 탱크나 비행기, 무기류 이런 것을 방위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비행기 값을 달라고 했습니까? 탱크 값을 달라고 했습니까? 주한미군의 자산인 그런 무기류 값을 우리한테 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한 번도 방위비를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우리한테 니기도 분담을 하라고 한 거는 주둔 비용이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28,500명 있고 한국 근로자가 12,00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들이 먹고 쓰고 다 하는 돈을 미국이 계속 분담해 왔는데 1991년부터 우리나라가 조금씩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들이 그럼 주둔 비용들의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자면 복지비용, 운영 및 유지비, 건설비, 군수지원비, 그 다음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청소요금, 한국인 근로자 복지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식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식대는 자기들이 먹고 쓰는 돈이니까 이 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주둔 비용을 한국인 근로자까지 그렇게 다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3분의 1을 우리가 내고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너무 적다, 더 주라 하고 말한 게 4천억이었는데 당시에 9천억을 우리가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천억을 내라고 한 것은 1조 3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안 한다, 못한다. 우리는 1조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삶은 소대가리가 얼마나 계산을 잘했겠습니까? 버티니까
트럼프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 알았어. 오케이. 네 맘대로 해. 네가 내고 싶은데 단 5년마다 협상을 했던 거를 1년마다 재협상을 해. 알았지? 오케이? 이렇게 얘기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2019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가 딱 5년입니다. 트럼프가 9천억에서 4천억을 더 달라고 했으니까 1조 3천억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주둔 비용을 주는 게 1조 4천억입니다. 벌써 천억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협상을 하니까 25년, 내년에는 1조 4,028억, 26년에는 8.3%가 인상된 1조 5,192억, 이렇게 지출할 예정이고요. 2027년부터 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 플러스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 이거를 반영해서 결정되는데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협상입니까? 대통령도 똑똑하고 뭔가를 잘 하든지, 자기가 똑똑하지 않으면 참모진을 제대로 쓰든지. 근데 내가 똑똑하지 않으니까 누가 똑똑한지, 누가 가라진지, 누가 알곡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28,500명이 1년 주둔했을 때 비용의 3분의 1 미만만 내고 우리는 있었다잖아요. 일본은 얼마 낸지 아세요? 75%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트럼프가 지난번에 대선에 당선되기 전에 아시아에서 제일로 싫어한 나라가 일본하고 대만하고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아베가 트럼프한테 엄청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둔 비용도 75%까지 올려서 그냥 알아서 입안에 혀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기분이 엄청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잖아요. 대만은 당시에 여자 총통이었는데 차이 잉원이었습니다. 원래 중국은 하나다. 이것 때문에 간섭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한테 바로 전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안 좋게 트럼프가 얘기했었는데 차이잉원이 트럼프한테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대통령 되자마자 10분 이상을 차이잉원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삶은 소대가리가 집권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멍청한 짓은 다 하고 네가 동맹이냐 이런 말이나 듣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우리는 정확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는 그거 기억납니다. 기름값이 1,200원대였습니다. 싼 데는 1,100원대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기름값이 엄청 쌌었는데요. 트럼프는 평균 53달러였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니까 80달러 이상을 넘어갔거든요. 바이든은 화석연료를 쓰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트럼프는 세일가스, 세일기름을 개발했고 그걸 펑펑 썼는데 미국인이 500년 동안 펑펑 써도 남을 정도로 그 양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요, 로키 산맥에도 그게 에너지가 매장됐다고 또 나왔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되어 있고, 미국이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다 캐내가지고 엄청 싸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도 죽을 마시고, 러시아는 더 그랬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름값을 매우 싸게 쓰고 있었고,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렇게 싼 기름값이 다시 1,600원, 700원, 8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하루에 우리나라는 260만 배럴을 사오는데요. 1,116억을 매일 더 준다고 합니다. 트럼프 때보다 매일. 그러면 바이든 4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얼마의 돈을 더 줬냐? 263조. 기름값으로 더 준 돈이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기름값을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됐다 그겁니다. 근데 언론들이 그런 말들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 요금을 22%를 내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100%를 내라 한다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다 그겁니다.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관세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하죠. 큰일 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큰일 난 거는 중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1,000원짜리가 있다고 치면 중국은 그거를 500원에 팔았고 우리나라는 900원에 팔았습니다.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중국이 큰일 나고 우리는 웃을 일만 남은 겁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관세 올린 거는 우리한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겁니다. 세 번째는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을 해찮게 생각하고 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재인이가 지난 정부에서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북한의 대변이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웃기는 소대가리였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보니까 한심하거든. 야, 너 우리하고 동맹 맞아? 이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미 동맹을 깬다고 했다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무슨 말 했습니까? 일본 국민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베가 지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엄청 잘해놨다고 했잖아요. 입안에 혀처럼 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을 좋게 생각하고 일본 국민을 존경한다고 말하잖아요. 미국이. 그 정도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의 외교력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빵점도 아니고. 최소한 외교는 그 나라의 국격이고 인격이고 국력입니다. 근데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맞을까요? 저는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긴급한 게 뭡니까? 핵 재처리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건 우리는 재처리 할 수 없잖아요. 미국이 승인 안 해줘서. 우리가 트럼프 비율을 좀 맞춰서 재처리나 핵 우산 정도는 안 되니까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그 작업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걸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재처리를 할 수 있게 외교력을 발휘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